이번에는 섹터 얘기입니다. 퀀트에 대한 아이디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많은 기업들이 발표된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 정도는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보다는 잘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2%게 되면 기대 수준만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3분기는 오케이. 그렇지만 4분기나 내년에 대한 기대 이익 내지는 실제화될 수 있을 때 이익률이 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생각보다 너무 높게 실적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투자 전략 자세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안지선 퀀트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초반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나쁜 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인라인이라 그래서 기대 수준만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퀀트 시각에서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 포인트라든지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방향성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 센티먼트가 조금 그다지 안 좋았다가 좀 네. 조정으로 인한 단기 반등이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지수가 3,000선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센티가 무너진 주요 원인은 공급난, 물류 대란, 그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였는데요. 공급망 이슈는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장 가동이 멈췄다가 재가동되는 데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공급망 이슈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미국채 금리가 장중 급등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기 성장률 전망이 하향되는 가운데 물가 압력이 높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뒤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걱정을 할 수가 있는 분야인데요. 거시경제는 분명 다각도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트레이딩, 종목주 트레이딩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향후 주식시장의 온앤오프는 운송주나 쇼핑 시즌을 앞둔 소매업종의 가격 모멘텀이 좀 결정을 지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들 업종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공급난과 경기 우려 완화 기대를 반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현 국면에서 대안은 저는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다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비용 부담이 진정될수록 낙폭과대주의 위주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성장주 가운데서도 이익 마진이 안정적인 테크나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급 관련 이슈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공급 관련 경기에 덜 민감한 미디어나 엔터 업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공급 부족 이런 국면은 최악을 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나 의류업체 등이 실적 개선이 뚜렷할 때 경기 민감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낙폭과대부터 미디어 엔터나 공급난 피해 업종. 근데 네. 순차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아마 실적 시즌을 통해서 네. 얼마나 좀 심각한지 아니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업마다 좀 다르거든요. 네. 해외 현지에 공장이 있으면서 오히려 그걸 잘 매니징한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금은 공급난 훼손 때문에 운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은 기업이 동일 섹터에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실적 시즌에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런 실적 간의 차별화도 있지만 업종별로 전체적으로는 피크아웃 우려가 네. 높거든요. 네네. 지금 이익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숫자로 좀 시장을 판단을 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퀀트로 보는 숫자는 조금 레깅이 있습니다. 한 1개월에서 한 2주 정도의 레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 증가율이 7월 말 이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연준 고점 대비 최근 저점까지 7%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 낙폭이 좀 크진 않지만 분명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익 증가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갈 거고 이제 둔화될 거다라는 이 피크아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이 정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 좀 실질적으로 보여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의 피크아웃 논란이 부각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미국이랑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조금 덜 이제 민감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실적 개선세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확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좀 성장주 피크아웃 논란을 만들어내는 이유였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기업 규제로 인해서 중국 관련 기업 주가는 최대 마이너스 26%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네. 네이버나 카카오도 지난 8월 중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한 20%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런 확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규제 이슈도 피크아웃 우려를 좀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규제 이슈도 좀 중국에서 둔화되고 있고 좀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를 좀 지금부터 좀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3분기부터 4분기까지 내년까지 좀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 위주로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변 환경, 즉 퀀트 모델을 하기 전에 뭐 매크로적인 상황 그리고 뭐 다 알고는 있지만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뤄봤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정성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그래도 데이터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손이 안 나가더라도 아니면 해석이 안 되더라도 그 데이터가 주는 의미를 조금은 심도 있게 다뤄보자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네. 연구원님께서 최근에 매주 쓰는 자료 중에 하나가 뭐 퀀트 모델 아니면 네. 이제 이익 뭐 주가 모델 이렇게 약간 그 이익과 주가 갖고 만드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약간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주간마다 모니터링하는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만든 모델은 듀얼 모멘텀 모델입니다. 네네.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가장 간단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모델이고요. 네. X축을 12개월 포워드 EPS 1개월 변화율로 나타냈고 네. Y축을 1개월 가격 변화율로 나타내서 네. 이익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을 둘 다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제 1사분면 보시다시피 1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은 가격, 이익, 모멘텀 둘 다 있다라고 보여지는 베스트? 네, 저게 이제 국면이고요. 주도주일 수 있겠네요. 이익도 올라가고 주가도 네,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 안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네. 이제 2, 4분면에 있으면 가격 모멘텀은 아직 있지만 이익이 네. 둔화되는 상태로 펀더보다 조금 많이 올랐다.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국면입니다. 네. 3, 4분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나 가격 모멘텀 둘 다 없는 상태이고 4, 4분면인 경우가 제가 좀 좋아하는 국면인데 선호하는 국면인데요.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격은 오히려 하락해서 다시 1, 4분면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경우에 지금 4, 4분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전략팀장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해석을 조금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4, 4분면 같은 경우에는 EPS는 저렇게 올라가는데 주가가 못 움직여?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 되고 네, 네, 네. 2, 4분면에 있는 거는 EPS가 하향이 조정이 되는데 주가가 간다? 뭐 악재 다 해소한 거 아니야?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 그래도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1, 2, 3, 4분면 중에 어느 분면에 있는 업종과 종목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 3분면은 보시면 안 되고요. 1, 3분면이라고 하면 네, 이익 추정치가 하락하는 쪽에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 시즌에는 이익 추정치가 더 빠르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최근에 갔다 온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저기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에 상관없이 실적 시즌은 좋을 텐데 최근에 EPS가 하향 조정되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갔다 왔더니 내지는 컨퍼런스 콜을 했더니 생각보다 별로다. 네. 요거를 반영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하고 3분면보다는 1하고 4분면을 보자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네. 그중에 또 좋게 보시는 분야가 있을까요? 2하고 4분면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 2하고 4분면 중에서도 1하고 4분면. 네, 1하고 4분면 중에서도 저는 4, 4분면을 조금 좋아하는 EPS는 선호하는 상향이 되는데 가격은 하락한.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무척 매력적으로 올라온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이제 낙폭과 대주 전략이 연초 5월 이후로 낙폭과 대주 전략이 계속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지난달에는 이제 상승한
업종이나 종목을 사는 모멘텀 전략이 좀 아웃퍼폼을 했고 지난달을 제외하고는 5월부터 지속적으로 낙폭과대주 전략이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도 좀 많이 떨어진 종목을 위주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PS가 상향이 되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른 뭐 비교 대상한 기업들 대비해서는 할인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최근에 우려가 되는 뭐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서두에 말씀하셨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할인율이 올라가는 것들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보시긴 하는데 저는 또 조금 이제 약간 컨트레리한 역발상으로 이 1, 2, 3, 4분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가도 하락해 있고 EPS도 하락해 있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주가에 후행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정한 기업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거를 이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업들 보는 건 또 어떤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미 반영된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그런 국면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 시즌이 지난 다음에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가 거의 모든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난 뒤에는 3, 4분면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3, 4분면이나 4, 4분면에 뭐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4, 4분면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 중에서 지난달까지 호텔 레저 서비스, 미디어 교육 업종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업종이 이제 지난달까지 굉장히 4, 4분면에 많이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되었던 업종이고 그에 따라서 좀 가격도 같이 올라서 1, 4분면으로 올라간 그런 업종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4, 4분면에 있었던 게 미디어 콘텐츠였는데 1, 4분면으로 이제 주도주가 되었고 그럼 지금 있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죠? 운송이랑 필수 소비재. 운송이랑 필수 소비재. 그쪽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운송하고 필수 소비재. 그러면 제가 좀 눈여겨봤던 3, 4분면에 있는 업종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제가 3, 4분면에 있는 업종은 체크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번 레포트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이잖아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최근 조정에 따른 단기 반등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매크로 이슈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고 11월에 단행될 테이퍼링, 미 연준의 테이퍼링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급 효과, 그리고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스태그플레이션도 조금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사실 이런 우려 사항들이 단기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센티먼트를 개선할 만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빠르게 해소돼서 센티먼트를 확 개선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 주식시장에서는 보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거 경험적으로 좀 수익률이 좋았던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활용하심이 좋을 것 같고요. MSCI 11월 정기 변경이랑 거래소의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이 12월 정기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기 변경 이벤트 드리븐 전략 같은 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수급적인 이벤트 MSCI 얘기를 해주셨고 11월 11일, 12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고 지금부터 한 그래도 거의 한 달, 아니 3주 가까이 남아 있을 때는 EPS가 상향이 되는데 주가는 좀 아직은 좀 주도주로서의 어떤 발돋움을 하고 있는 운송과 필수 소비재에서 좀 찾아보자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안지선 퀀트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